주제는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지방소멸, 국토 균형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정주 인구 외에도 다양한 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환 박사님께 먼저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과제를 쭉 보고 나서 다니엘 튜더의 기적을 입은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그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또 더불어서 보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또 책을 썼었거든요. 아마 이런 주제들이 우리가 익숙한 데에 있으면 절망을 맞이할 것이고 불편하지만 변화하게 되면 그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리로 이해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을 했죠. 근데 인구의 절벽, 지방의 소멸 이게 서울 분들은 잘 실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역 재생과 공간 기획들의 일을 다루면서 경남, 전라, 또 경북, 울릉, 그다음 제주의 등지에 대해서 이제 지역 재생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 논의들을 이 사람 풍기는 서울에서 논의를 먼저 시작한다는 게 참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관심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요,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문제점은 제시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정에 마감 뉴스를 보고 나서 아주 큰 재앙과 사고를 뉴스로 접하고 나서도 그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고 다음날 그냥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먼저 소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어촌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시티에 대한 조성에 대한 대상지를 과연 어디로 초점을 둘 것이냐, 또 어디에 주안을 둘 것이냐라는 개념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 어촌 뉴딜 300 사업이 300개 어항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배후 마을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한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또 300개소를 선정을 차츰차츰 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작은 사업들은 50억, 또 큰 사업들은 200억까지 조금 유행이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어촌 뉴딜도 그렇지만 또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560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약 한 15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약 2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을 보면 한 단위 면적당 1m, 1m의 면적에 약 한 13만 원, 15만 원, 또 좀 큰 유형은 한 2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사업비가 투입됐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티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나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마을에 기반 시설도 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 특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해서 나가 있는 이런 정부 사업들과 좀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 인구를 지키기 위한 방도들이 충남권까지는 그래도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어떤 수도권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출산 장려금, 또 거창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출생을 낳게 되면 어느 성년기까지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자금, 돈을 지원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출발점을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의 사업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어떤 신도심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일단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준호 박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준호입니다. 저는 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융합디자인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스마트건설교류의 초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스마트 홈 산업협회 전문위원을 하면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상임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종로 국정포럼이라고 정부 정책 장차관님 모시는 정책에 한 10년을 제가 매달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했냐면 건축이 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집이 모여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K 글로벌 시티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융합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융합 건축이라는 게 융합 디자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담아야 된다. 이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지역성이 뭐냐? 거기는 그 지역의 사회와 사람과 문화가 또 연결되는 사회 플랫폼이 직조되어야 된다. 이제는 링크와 커넥트 시대를 넘어서 위빙, 직조해야 되죠.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죠? 도시도 우리가 이런 직조된 아주 특화된 국제복합도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도시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마을입니다. 마을은 소셜의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족이 같이 어울려 살지만 집들이 모여서 도시로 바로 점핑하는 게 아니죠.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 마을이 있고 현재 우리가 사는 마을이 있고 미래 마을이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70-80% 도시화가 됐는데 옛날에 좋은 전통 마을의 좋은 부분을 다시 되살리면서 현재와 미래로 가는 그런 어떤 마을 단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서 저는 마을 도시, 마을 국가, 마을 세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전 세계 마을의 개수는 거의 1000만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명 곱하기 1000만 개는 60억입니다. 그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국제복합도시는 마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다시 융합과 함께 집은 작은 도시고 도시는 큰 집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집 같은 우리 미래의 국제복합 K 글로벌 시티에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이 담겨서 오늘 토론을 마쳐서 국토 균형 발전에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잘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출산 인구 문제 감소와 관련해서 늘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환 박사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종환입니다.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먼 길에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부동산 연맹 한국 대표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종환입니다. 사회자께서 주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는 일체 앞서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발표에 의하면 70대가 20대를 넘어섰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70대 인구가 20대보다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한 20년 정도 선행해서 가는 상황이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일본은 20년 전서부터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의 노력 끝에 오늘의 이제 안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회사나 또 협회를 통해서 작년에 일본의 고령사회 실버타운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 한 15일간의 지금 전국 서치를 했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우리가 봤습니다. 일본도 20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봉착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결국 인구 뺏기예요. 이 마을에서 뭘 해줄 테니까 우리 동네로 와라. 저 마을에서 뭘 해줄 테니까 우리 동네로 와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향기부, 해남으로 오세요. 뭐로 오세요? 우리 마을로 뭘 어떻게 해주세요? 집을 공짜로 주세요.
이거는 지금 인구 뺏겨. 이 마을 사람이 일로 뽑고 저 마을 사람 일로 뺏고 이러한 막대한 시행착오를 이번에 겪어와서 그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가장 그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소득입니다. 소득이 없이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잇고 인구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많은 연구를 한 끝에 기업을 유치하고 뭘 지역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기업은 기업대로 또 컨디션이 맞아야 가는 거야. 이번에 어디 지방에서 SK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땅을 100만 평균이 뭘 언니 전 국민이 유치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했지만 SK는 가지 않았습니다. 요 용인 수도권으로 갔죠. 왜 안 갔겠어요? 인프라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가지 않으니까 돈을 더 줘도. 그래서 그 유치를 실패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어떻게 전환했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활성화시켜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조그맣게 이벤트를 시작해서 관광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광 그러니까 그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갖다서 젊은이들이 어떤 메트로 문화의 반성에 대해서 가고 모이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축제가 돼가지고 조그만 축제가 크게 돼서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저 충남 어디 무슨 시장인가 백종원 씨가 시장을 해서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장이 그 시장 활성화시키고 컨텐츠 이벤트를 하는 이후에 뭐 1000만 명이 왔다 600만 명이 왔다 거기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소소한 그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관광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젊은이 모이면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이 창출되면 정주여건이 생기고 정주여건이 생기면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이 되고 그 이러한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일본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벌목으로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현실적인 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신화철 박사님께도 같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화철입니다. 인구 소멸의 한 꼭지를 또 담당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입니다. 60세 이상의 그 고령한 그 노인 인구들이 사실상 자기가 정적을 충분히 갖고 있고 충분한 경제 능력을 갖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과연 입주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틈새 산업으로서 우리가 실버주택에 대해서 이미 그 고급 양로원이나 아니면 그 휴먼센터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산업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과연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기에는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전원주택에서 충분하게 쾌적한 주거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하고 연결된 시설, 그다음에 생활 문화를 위한 문화 시설, 그다음에 일생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뭐 급식 서비스라든가 생활 보조 서비스, 또 전원주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일단 물리적인 그런 서로 간의 청소와 가드닝 서비스 같은 거, 정원 뭐 이런 가꾸기 이런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혼자 살고 있으면서 아니면 빈 살고 있으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의료 응급 체계와 정기 건강 검진 뭐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문활동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이런 전원주택을 가미한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정주 여건도 충분하게 우리가 갖출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서 한 지역 사회에서의 한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있고 산업 사회라든가 생활 어떤 그런 부분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인구의 5분의 1의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고령화할 때 충분한 그 정주와 아니면 그런 문화 여건을 갖춘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인구 소멸도 과연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인구가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압출 요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구 소멸된 이유는 압출 요인과 흡인율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인들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핵 가족화에 돼 있는 그 시설 그런 것도 우리 옛날 전통의 그런 문화라고 서로 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원주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입주 의향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한 결과 어쨌든 이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그런 쪽에서 충분하게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책 방향을 접목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업, 어업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빼고는 앞서도 물론 얘기 나왔지만요. 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선 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 나서게 해주신 우리 지태영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글로벌 취업지원센터 이사장과 그 다음에 중소벤처부, 중진공, 수행기관으로 콜앱 인터넷이라는 민간 회사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은 농업으로 귀농귀촌을 해야 되는데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와 실이라고 하죠. 근데 실패한 청년 농들이 많고 채무만 잔뜩 지고 다시 도시로 와서 신용불량자로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 포럼이라는 것은 전문가 2인을 놓고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그냥 같이 공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갖다 서로 토의하는 시간이 바로 포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놓으면은 과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농촌에 아니면 K 글로벌 시티에 인구 유입을 하는데 누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중앙부처의 교육부, 그 다음에 경제부, 국토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비입니다. 재정지원이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물론 해줘야 됩니다. 민간인이 못하죠. 왜 K골 지태유생님이 한국부동산을 위해서 무슨 수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죠? 국비도 있어야 되고 지방비도 해야 돼.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요. 왜 자꾸만 딜레이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못해야 되냐면 민산학이 못해야 됩니다. 민간하고 기업과 대학교, 지방대학교 좀 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눈닫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두 번째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와서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고 먼저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가 돼야 되는데 기업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산단, 농단, 농공단지 다 지금 철렁화되고 있습니다.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외국인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우리 불법 체류가 40만 원을 먹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갔다는 흔적이 없는 사람, 유령인이라고 유령인이 40만 원을 넘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이 와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동포가 70세 오시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가 필요한 거지 사실 냉철하게 따지면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필요한 거지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할 사람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의 경제 생산 연령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출산을 해야겠죠. 젊은이들이 왜 출산 안 합니까? 아파트 20억입니다. 그럼 평생 200만 원씩 하면은 30년, 40년을 벌어야지 집안 전제 마련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애들 안 낳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냐 제가 제시하는 건 지역 특화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출산기금, 출산장려금, 어린이 할인카드, 그 다음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줘야죠.
임대주택 무상임대 해주면 되잖아요. 30년 동안 저리로 1%에서 30년 갚으라면 되잖아요. 원리 균등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교육해줘야 되잖아요. 교육했을 때 맞춤 교육을 해서 내 아이가 커서 기업에 전문 기업에 맞게끔 취직 보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대학까지 무상교육 시켜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되잖아요. 충분히요. 지자체 예산, SOC 자본, 소비재 자본 인구 2만도 안 되는데 5,400억씩 나갔는데 가보시죠. 파크룸 그냥 천연잔디 그냥 뭐가 필요합니까? 주위에 저수지에 뭡니까? 데크?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놈들이 무릎 아픈데 왜 그걸 왜 갑니까? 근데 예산을 써야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학교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 좀 갖자. 그 다음에 양육 지원도 해줘야 되고 미래 보장도 해줘야 되고 양육 휴가 탄력적인 고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젊은이들은 가요. 왜 꿈이 다시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갖다 제시를 하는 거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에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시간은 뭐냐? 안정적인 고용을 갖다 인구를 유입할 때 안정적인 고용과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출산 지원과 교육, 육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기업 유치를 하면서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는 무엇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지방 소명을 도시에서 필요한 게 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 의료복지,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외동포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포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각적인 집합체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갭들,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 생각, 인식에 관한 차이들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오늘 그런 토의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수정 보완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먼저 실행할 것인가, 스타트를 할 것인가. 옛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해봤긴 해봤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지태영 회장님의 그 열정관에 항상 박수를 보내는데 그런 해봤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신다면은 좀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신 모두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발표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진웅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양진웅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몇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K 글로벌 시티와 우리 지태영 회장님 추진하시는 이 글로벌 시티는 매우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걸 어떻게 국가 정책하고 연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 연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아마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국회에다가 융합 문화복지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현재 문체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법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입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거기서 뭘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이제 큰 이슈가 우리한테 기회이자 좀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한류 문화의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들한테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했는데 그게 더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는 이제 큰 기회 요인이고 또 한 가지 위기 요인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복지 사회 건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 가지고 이게 이제 기회와 또 위기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이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이 지역 소멸 문제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이게 우리한테 큰 재난으로 재앙과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 문화시대의 문화와 한류 문화와 이 고령화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저희들이 이제 지역 활성화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제 물론 해외 이민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민청이 이미 논의되고 있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민의 문제는 오늘 저는 이제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뭐 지금 외국 근로자가 230만 명이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23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보다 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5%또 전 인구의 10%까지 저는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논외로 하고 문제는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이 인구를 지방으로 같이 잘 순환시킬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국내 문제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한 11개의 그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해봤지만 정부 기관을 옮기고 많은 자금을 이제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아마 계획하지는 못하고 시간을 늦추는 정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늦추는 정책에는 기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약 51% 정도가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인구를 잘만 하면 지방으로도 다시 이제 순환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리가 전국에 콘도 회원권을 가진 것처럼 내가 제주도에 가고 싶고 또 참 우리 벚꽃 축제하는 진해도 가고 싶고 계절별로 가고 싶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순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농 순환형 거주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법안에다가 이걸 직접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난 지가 다들 오래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분의 3분의 2 이상이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 절대 여성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못 갈 수가 없어요. 마누라의 벽을 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마누라까지 데려갈 건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럼 몇 달만 어디 살고 오자.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남해안 또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게 이제 다행히 많이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거부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가서 몇 달 살고 오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도농 순환형 거주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향 가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저도 고향 가본들 친구들 몇 명 없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낯선 동네 갔습니다. 저도 서울 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도 위험 부담이 크고 어떻게 거기에 가서 또 살 건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글로벌 시티든 뭐 순환 거주 방식이든 지역 활성화든 그걸 누가 추진하고 돈은 누가 될 건데 이 문제에 이제 빠지니까 많은 기획하는 사람 많으면 거기에서 이제 다 박힙니다. 정부도 국비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요즘 여러분 아마 신문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국가 부채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위기 상황의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떤 데는 연구개발비도 줄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지금 당분간 적어도 몇 년 동안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국토부와 같이 1기 신도시 계획을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좀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전국 최초로 200만호 주택 정책을 집행했잖아요. 거꾸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가를 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그 재원은 국가가 기획하고 공공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선투자를 공공이 해줬습니다. 뭐 공기업 LH나 이런 걸 통해서 선투자를 해주고 그 마지막에 정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입주자들이 돈을 신도시 건설 비용을 몽땅 입주자들이 다 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의 돈을 안 냈습니다. 기획을 하고 법적인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해주고 신뢰를 준 게 그게 공공이 한 역할이고 결국은 이제 부족하다는 공원, 도시 인프라, 이 지하철 문제까지 전부 다 그 돈을 다 개별 입주자한테 평당 얼마씩 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아파트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의 재원 조달 방식이었어요. 아 그래 이거 한번 다시 이걸 이용해 보자. 우리 고령화 문제나 이 지역 문화 문제를 풀 때 결국은 공공이 기획을 잘하고 이걸 시민들이 잘만 협조한다면은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게 시민 자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을 하는데 한 3년간 고민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가 제일 활발하게 대통령이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저희 5개 연구기관들이 KDR을 비롯한 저희 연구원들이 2020년대에 이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각 정부 부처에 미치는 영향 뭔지를 5개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고민되는 게 재원 조달 문제였습니다. 이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당시에 정부 예산이 한 340조 죄송합니다. 마무리하는 예, 한 340조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100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한 680조 됩니다. 이걸 비례한다면은 한 2000조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2000조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한 재원 조달 방식을 거꾸로 신도시 조성 방식의 거꾸로 적용해서 결국은 시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재원 조달도 시민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떠넘기지 말고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결국은 이 비용 분담을 세대 간 비용 분담을 통해서 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도 재원 조달 방법을 처음으로 기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시민이 내는 돈으로 마치 주택부금 우리가 청약부금 넣듯이 매달 얼마씩 노후 준비를 하면서 그 돈으로 기금화시킨다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은행이나 우리 은행에다가 시뮬레이션을 의뢰했더니만 놀랍게도 저희들이 기금 조성 방식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아마 오늘 주최 측에다가 얘기하시면 제가 그 설명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유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법 전 관련된 자료, 재원조달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는 그렇게 풀 겁니다. 시민이 낸 돈으로 제대로만 집행하면 기금화해서 이 돈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글로벌 시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융합문화복지도시하고 글로벌 시티를 연결할 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티는 그 여러 유행 중에 한 가지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한 부분으로 이 도시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전국을 모든 도시를 글로벌 시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성별로 어떤 데는 의료 관광이 중심이고 어떤 데는 벤처 창업도 우리 판교처럼 그런 도시도 필요하고 그다음 농업기반도 필요하고 또는 산업기반도 필요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모두 일식으로 글로벌 시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러한 단지를 같이 넣으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지회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조금 또 토론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리고 얼마든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업한다면 이건 매우 좋은 협업 사례가 될 수 있으라 보고 오늘 이 토론회를 끝나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시작하는 그런 장이 된다면 공공에서 아까 필요한 자금 그다음에 법적인 제도 그다음에 토지 확보 사실 토지 확보하는 데서 또 많은 아마 개발자들이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도와줍니다. 이게 몇 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놨습니다. 이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조성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가 원칙입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공탁을 하고 토지 강제 수용하는 방식을 저희들도 똑같이 해놔. 왜냐하면 이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초기 자금도 우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대부분 다 또 마중물이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여러 군데서 이제 펀딩이 가능한데 시작을 하기가 또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펀딩을 하고 초기 자본을 펀딩해주고 한다면 글로벌 시티도 우리가 조성할 수 있고 해외 이민 또는 우리 동포들이 또 한국의 재입국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은 방법이나 이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부서를 잘 빼매듯이 우리가 민간과 공공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그걸만 좀 더 연결 부분만 우리가 좀 다룬다면 오늘 우리 지회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K글로벌 시티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입법 지원하고 있는 융합문화복지도시는 같이 갈 수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이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뭐 60대 40이 돼도 좋고 70대 30이 돼도 좋고 또는 도시마다 또는 단지마다 적절한 투자 방식을 통해서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신도시 만들듯이 주택 200만 원 만드는 것처럼 대혁신을 우리 국가에다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주거 문제 아니라 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일자리 문제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자리 대부분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하면 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이 거의 87%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만 보면. 근데 부가가치는 물론 대기업이 많이 합니다만 대기업은 전체 일자리의 약 9.6%, 10% 내외 정도를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 문제라든지 우리의 그 주거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게 다양한 의료, 관광 이런 것들도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녹여 넣는다면 저희들은 훌륭한 글로벌시티 또는 융합문화복지단지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로벌시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균형 발전과 관련하여서 K글로벌시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장건영 도시계획기술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장건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8분짜리였는데 5분 내로 최대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생략하고요. 지금 지방이 저출산 그리고 청년 유출 고령화로 이제 인구 균형이 깨졌죠. 따라서 이제 지방의 주류 산업들 특화되는 산업들도 쇠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은 성장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배분하기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균형 발전은 지방 소멸이라는 대명제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K글로벌시티의 공간 계획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K글로벌시티의
공간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명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공생입니다. 지방 현실이 녹록치 않죠. 그런데 그 지방은 지방마다 쌓여온 역사, 문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정체성하고 문화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와 역사 뭐 이런 자원들을 차별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특화된 노력을 지자체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자체마다의 개별적인 그런 각자 도생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시 정비 사업, 재생 사업, 농촌 활력 사업 등에서 뭐 유사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마다 개별적으로 힘쓰는 모양이죠. 이러한 이제 사업을 국가재정을 이렇게 투입을 할 때 지방 대 수도권, 지방 대 지방의 사업 타당성 판단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뭐 수도권 중심의 승자 독식,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쌍대 비교만을 통한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대에서는 지방의 가능성에 좀 집중해서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의 이제 그 연속성을 감안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의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지는 노력이 좀 높게 평가되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자체가 연계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한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일극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그 이제 파급 효과가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을 과거의 그런 이제 형태의 것을 지역의 경기에 조성하는 거죠. 두 지자체 또는 연접한 3개 지자체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조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경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간 기능의 묶음입니다. 과거 미국의 이제 그 세탁소의 그 수질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판결의 내용으로 유클리드 조닝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지용의 용도별 배타적 기능 분리가 그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타적인 토지용의 규제가 근본적인 그런 이제 취지는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배타적인 서로 용도가 다르더라도 그 리스크를 적게 주는 그런 용도들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기능으로 묶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형 이제 글로벌 시티는 그 자족적이면서도 또 이제 포용적인 기능을 이러한 지방 연계 그리고 지역 연계를 위해서는 그런 기능, 포용적인 기능도 동시에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토지용 측면에서, 공간계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다기능 또는 이제 복합 기능의 도시, 정주 공간으로 그리고 생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산과 동시에 의료 앞서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교육, 여가, 관광의 요구가 같이 이제 충족되고 거기에서 묶여져 가지고 활동이 가능할 때 다양한 연령층이 또 유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이 또 어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산과 이제 창출의 공간입니다. 인구 절벽하고 지방 소멸을 얘기할 때 인구 문제로 이제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의 측면에서 바라보죠. 그런데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은 세대 가속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연령별로 초점을 맞추는 정책 배분의 문제와 더불어서 생산과 창출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K 글로벌 시티의 공간 창출을 위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생산과 창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노년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이클이 보장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공간 계획에 대해 명제가 K 글로벌 시티의 공간 가치로 될 것을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기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크게 행정 지원을 한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한다. 또는 이제 그 지역별 생활 인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 역량 강화 지원을 한다. 이렇게 3차원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발표가 올 1월 12일 정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기본으로 깔고 K 글로벌 시티의 공간 조성에는 대상 지역의 이제 특성을 다양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공간 그 계획 대명제가 이런 그 K 글로벌 시티 조성의 내용이 스며들 때 그 한국형 글로벌 시티의 지역의 맥락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도위 의원님 보충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오늘 이제 우리 박사님 토론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과제를 놓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한다면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일은 추진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토론을 하고 제안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안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여론화를 시켜서 만드는 듯이. 그래서 우리 박사님, 우리 양 박사님하고 국토연구원 우리 위원이신 양 박사님하고 저번 금요일에 만났어요. 예,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 영동도에서 급히 미팅을 해가지고 교감을 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야, 이 두 개 다 우리 같이 담아서 가자. 민관이 함께 갈 수 있다면은 이거는 추진하는데 좋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또 입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 교수님. 같이 좀 잠깐 좀 토론 좀 하시게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과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로 보고 있어요. 일본의 일부의 층에서는 야, 이거 뭐 큰 프로젝트 이거 언제 세월에 가냐 이러는데 그분들이 보는 제가 보는 과제는 또 틀리게 있어요. 그게 빨리 지금까지 접근을 가장 짧은 시간에 접근한 것이 우리 국토연구원의 양진웅 박사님하고 저하고 단 불과 한 30분 안에 접근을 다 봤어요. 민관이 같이 가는 방법으로 가자. 아까 말씀대로 60대 4면 60대 4로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가고 또 아까 말대로 기금 또 자금 조달하는 방법까지 기밀하게 추진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까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과제가 우리 국제복합도시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풀어갔느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이 과제지. 지금은 저희들이 전국의 세 군데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실패라는 자체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정적이 더 좋은 정착 방법을 가느냐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여러 박사님들도 참고를 많이 하겠지만은 특히나 지금 현재 입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토연구원에 오신 양진 박사님하고 교감이 돼서 민관이 함께 추진하면 되겠다는 답을 이미 얻어가지고 오늘 토론에 같이 올라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K 글로벌 도시가 꼭 조만간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저기 국토연구원의 양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민관 산학연이 같이 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있고요. 그 지회장님 말씀대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미국의 오저트 펀드라고 개 특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시 재생에 2,000개 도시에 8,000조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개로 하면 한 800조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악관 팀과 미국의 기업팀이 같이 와서 국회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으로 ODZ 펀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하고 저희 이제 국제복합도시 부동산 연합회하고 진짜 전략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같이 진짜 가보는 그런 전략적인 그 제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첨단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스마트 시티 모든 게 기술 지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과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상위 개념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창조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기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공공이 인간과 생명에 대한 결국 그 인간을 담을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발전에 대한 광고 홍보도 같이 적극적으로 TV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5천만 국민들이 다 박수 치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1인 체제 시대에 한 사람이 1년에 몇천만 원의 비용을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인 3천만 쓴다고 했을 1,000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면 어마무시한 비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그 협업 파트너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30년 전에 신도시 할 때에 비해서 전문가가 넘쳐난다고 해야 될 정도로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까 그러잖아요. 진주도 목걸이를 만들든 뭐 어디를 보석을 꿰야 이게 보석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보석 같은 우리 전문 인력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꿰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좋은 오늘 또 제안을 저는 받았다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의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참 잠깐만 하나 소개해드릴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첨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첨단 무기가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 한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세계 5위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할 정도로 방산 시스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벤처타운이요. 대학과 연결된 벤처타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간다는 게 지금 판교 벤처타운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7만 4천 명이 근무하고 12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국가 상단 100만 평만한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학이 없습니다. 왜 대학이 중요한가? 혁신의 아이콘일 뿐 아니라 실제 기초연구를 하고 혁신을 하는 데가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석박사 과정, 아까 왜 우리 R&D 축소하는 걸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미래의 꿈나무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 대학 교수 이런 끊임없이 인력이 외국서 수혈되어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K방산이나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법을 만들면 시범사업 중에 하나로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 산업을 1순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자역학, 드론,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대학원생들이 너무나 그런 걸 주제를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벤처 기금도 또 없어요. 창업도 어려운데 그런 제품까지 나오기에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벤처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너무나 척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되면 아마
K 글로벌 시티 이런 구성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것, 벤처 창업에 관한 거, 의료 생명에 관한 거,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바이오 산업 관련된 것들을 기금을 조성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예. 네, 포럼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초월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파트너로 민간 협동 모델로서 K 글로벌 시티가 꼭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